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신년기획 특집 토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님과 자유경제연구원의 최승로 부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 재벌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재벌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 나눈 거는 이 정경유착의 문제를 짚어보는 과정에서 일부를 제가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두 분 말씀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 교수님 네. 생각에 방금 우리 최승로 부원장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기업들에게 징벌적 그 내용을 강하게 하는 거 다 찬성하고 모든 것에 대한 뭐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찬성을 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되지 않고서 매를 드는 것만 강하게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소위 기업 규제 환경과 네.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네. 같이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죠. 그게 같이 가야 된다. 네. 그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네. 전적으로 뭐 공감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그 60년 동안 재벌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네.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집중도 네. 특히 경제 양극화 문제가 너무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창출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으로 불가하다. 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르게 필 것이냐 네. 하는 이 문제에 사실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 50대 대기업들이 네. 그 소위 국민 경제 전체에서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네. 낙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한 것들을 보면 네. 그 3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낙수 효과가 떨어져 있어요. 악화되고 있죠.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계속 그 50대 기업만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정상화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정말로 공정한 경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도 더 강화시키고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번 잘못하면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 못하도록 회사가 문을 닫도록 시범 케이스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거든요. 네네. 그런 우리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윤희 교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좀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승로 부원장님. 방금 그 최승로 부원장님 말씀에 우리 권윤희 교수도 동의를 하셔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어쨌건 간에 이 재벌 개혁의 문제를 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동장을 이렇게 팽팽하게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징벌적 내용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벌에 대한 공약 중에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어떤 그런 무리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후보별 재벌 공약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그 사실 우리나라 그 재벌 규제는 뭐 차고 넘쳐요 규제가.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번에 또 그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자는 네. 게 이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4대 재벌에 정조준을 해서 네.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네. 입장에 있고 반기문 후보 같은 경우도 거래 관계에 있는 네. 그러한 뭐 하청업체라든가 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고 뭐 다른 후보들도 대동소이하게 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입장인 거는 그러한 내용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문재인 후보가 그 지난 4년 전 대선 공약보다 네. 그 재벌 규제 공약을 더 한층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네. 현재로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에 대한 출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보험이나 증권 이러한 그 금융 제2금융권까지도 네. 계열 관련된 내용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네. 그러한 규제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네. 또 노동자 이사 추천제 같이 노동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이사제도 이런 거를
좀 더 노동자 추천 같은 경우도 포함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러한 규제도 포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 뭐 규제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기업들의 경영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거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은 사실은 우선이어야 되는데 네. 뭐 기업들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먼저 내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우리 시대에 지금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인기 영합적인 그러한 공약부터 내놓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권 교수님. 저는 이 대선 후보라고 자칭타칭하는 사람들의 그 공약이라는 거에 대한 점검 자체가 네. 실소를 좀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실소를 금하지 네. 못하신다. 지난 DJ 정부부터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약을 제대로 지킨 정부 하나도 없어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상당수의 그 개혁적인 공약을 가지고 예. 이 당선이 된 사람인데 예. 삼성이 가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거를 다 했던 시대가 노무현 정부 시대예요. 예. 재벌 개혁을 가장 안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네. 시민사회단체 특히 경제 개혁 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사학법 예. 예. 그래서 온 나라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실상은 삼성 관련되는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은 거의 손을 안 들고 아이러니컬하게도 20몇 년 동안 그 문제가 많아서 상장 못했던 삼성생명을 상장해 준 정부도 노무현 정부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요.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 이 공약 자체를 해준다 그러면 참 더 고맙겠지만 네.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뭐 국민 행복 시대인데 가장 국민이 불안하게 하는 시대로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민주화 당선됐는데 경제민주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공약을 가지고 점검하는 게 상당히 허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선진국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네. 준법 정신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네. 기업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네. 하다못해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우리보다 사후적인 규율이 네. 훨씬 더 잘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실질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걸 잘 안 지켜가지고 그게 처리되지 않는 사후적 규율이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 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사전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 일단 정지해가지고 다른 차 오는 거 잘 보고 원스톱이라고 스탑이라고 써 있는 사인들이 선주기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잘못 지나가면 걸리면 100불씩 사실 페널티 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못 지나가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네. 사전적 규제가 많다. 그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관련되는 모든 규제들이 네. 사전적 규제가 많은 것.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은산분리라든가 예. 또 뭐 문재인 씨는 지금 금산분리까지 한다 그러는 것. 예. 출자총액제도 부활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전적 규제들이거든요. 예. 사전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예. 충분히 있다. 왜? 준법 정신이 떨어지고 규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해가 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 이걸 지켜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이 대선에 나오는 분들의 공약, 경제 또는 재벌 정책에 대한 공약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유승민 의원까지 보통 한 8분의 지금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벌 개혁도 개혁이지만 지금 기업들의 어떤 부자세나 법인세 문제를 좀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출자 총액 제한제도 이 문재인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안희정, 그다음에 지사, 박원순 시장, 유승민 의원 모두가 다 지금 출자 총액 제한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안희정 의원도 하고 있군요. 이 두 분 빼고는 또 이제 금산분리 내용은 사실은 빠져 있는데 한번 우리 최승로 부회장께서도 한 말씀을 주시고 권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죠. 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최승로 부회장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권 교수님께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세 논쟁이 계속해서 네.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 사회가 정부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까 네.
세원을 어떻게 좀 더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올리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인데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인세는 낮추는 문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많이들 고민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을 최근에는 이제 낮춘 바는 없는데 그 세수는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비율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건 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이 법인세는 게 법인 소득세이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이제 높아졌다. 그렇다면은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지나치게 그 돈을 쓰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아껴서 쓰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좀 세계적인 정치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구나 최근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 35%를 15%까지도 낮춰주겠다. 라고 공약을 했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정치인들의 지금 흐름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지금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좀 동떨어진 정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홍 교수님 출자 총액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지금 법인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워낙 경기가 살지 않으니까 저희 최경환 부총리라는 이름으로 초이노믹스라 그래가지고 기업 세제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임금 소득을 증대하고 배당 소득을 증대하고 기업 소득을 환류하는 이런 세제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라 시도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는데 실제로 그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세제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있는 돈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대 기업하고 그 밖에 있는 기업들하고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보면 그 하는 분석 그 자료에 의해서도 전체 기업들의 투자 재원 자립도가 거의 100%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는 거예요. 더욱이 50대 기업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내부 유보한 돈들 중에서 50%밖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인세를 늘려가지고 세원을 우리가 사실 더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으면 실제로 법인세를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증대시키고 그 재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한다든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중소기업 육성 투자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의 그 전체적인 그 온기를 불어일으키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어차피 낙수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정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재원을 가지고 우리 오히려 시장을 경제를 정상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경제개혁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 방금 우리 최승로 부원장하고 또 우리 권영준 교수님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이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뭐 높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실질 세율 같은 건 놓고 보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방송에 나오셔서 한 16% 정도 된다 우리가. 이게 상당히 좀 낮은 세율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이 조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개혁적인 차원에서 아까 이제 이 흐트러진 균형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왜 중견기업이 되기 싫고 중견기업이 왜 대기업을 되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조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규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뭐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삼성과 제일모직 이야기도 사실은 이 출자 총액 제한 제도에 연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이런 그 계속해서 상속세와 이것도 사실 세금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가. 누군가는 이 매듭을 한 번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재벌 계획 중에 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부터? 예, 먼저 우리 최승호 본장부터. 그 출자 총액도 이것도 출자도 일종의 투자 행위인데 네. 그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를 안 한다고 그 사실 나무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또 많이 부활시키면은 네. 이거는 또 출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투자를 늘리려면 출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뭐 M&A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심지어 그 규제가 막혔던 사전 규제로 막혀있던 규제를 풀어서 네. 투자하고 싶은 데다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왜 투자를 안 하냐라고 나무라게 되면 사실은 기업들은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면 그 수익도 안 나는데 그러면 정부가 네. 하라는 데만 해야 되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투자라는 게 수익률과 미래 적어도 그 분야에서 한 20년, 30년 동안 투자의 결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뭐 정부가 의도한 분야로만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자 총액 제한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에서 그래서 만들었다가 또 없애고 만들었다가 또 없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인데 그러한 규제를 부활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좀 적합한 규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출자 총액 제한 제도는 지금 뭐 최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최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업 기회가 좋고 일자리 창출되고 그룹 전체가 사실 굉장히 그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거라 투자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로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대기업 오너라는 또 오너 내지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사실 정상적인 회사에서 제대로 사업 잘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탁송 뭐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바깥으로 빼가지고 완전히 다른 회사 만들어가지고 비상장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100% 해가지고 모조리 그 이익을 소위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비상장 회사한테 다 몰아주는 거거든요. 사업기획 편취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환상행고리의 하나가 돼가지고 상장시켜가지고 계속 사익 추구를 하는데 회사의 출자 총액이나 순환 환상형 고리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대로 된 거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문제는 현대 기업의 형태를 기업들이 대한민국 재벌이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가족회사로 계속해서 돈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재벌 패밀리들의 사익 추구하는데 모든 아이들 다 갖다가 하는 것들이 아니냐. 이게 정당한 거냐 과연. 노벨 경제학상 받은 폴 크루그만이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재벌은 형식상 현대 기업이지 이건 완전히 19세기 가족 기업이다 이건 완전히. 혜택은 다 보고 코스트는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 기회를 위해서 뭐 출자 총액에 예외가 돼가지고 하는 거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오너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 것 이거는 지금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출자 총액 제한 제도 같은 경우를 부활하겠다 하고는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화하겠다. 이건 오히려 이제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자 총액은 방금 우리 저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이 다른 데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할 때 출자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출자를 하는 총액, 총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제한을 했냐면 가족 경영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경영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니면 친척이 자본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회사를 만들겠죠. 그러면 일감을 몰아주게 돼버리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몰아줘 버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직한 경영 활동, 기업 활동이 연계되어 있다. 이런 아마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내용을 좀 강하게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두 분께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 겸 두 분께 자유로운 시간을 한 1분 좀 정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재벌 개혁은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의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될지 뭐 어떤 선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먼저 우리 최승로 부원장부터. 있는 기업 규제한다고 해서 뭐 별다른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재벌 말고 새로운 재벌을 뭐 10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새로 기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재벌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또 순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에 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있는 거 갖고서 계속 정치적으로 싸움을 한다는 게 별로 좀 소모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재벌이고 뭐고 대기업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도 만들 수 있는 전략 그런 좀 생산적인 정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공약을 규제한다는 공약 말고 새로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좀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공약도 좀 같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권현준 교수님. 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참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노무현 때 시장 슬로건입니다. 본인들도 못했지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법 질서가 저는 경제법 질서와 사회법 질서가 같이 가면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일개 서민이든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도록 일벌백계해서 우리가 단죄하면 이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그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계속 벌여지고 있는 모든 저는 끊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지금 최 부위원장 얘기하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대중소기업 상생은 물론이고 벤처기업들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한국 사람들 사실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우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선진사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월급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업원 한두 명 거느리고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참 월급날이 되면 또 월급 주고 그다음 바로 걱정이 또 월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명, 10,000명, 20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벌이든 기업인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경심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재벌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게 정치의 문제가 있는지 사회의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YTN 뉴스 FM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